전원책과 함께하는 출근길 시사 프로그램 출발 새아침. 예, 전식의 출발 새아침 3부 시작합니다. 잠시 지나는 말씀 듣겠습니다. 딱딱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융합이란 뭘까요? 퓨전? 컨버전스? 원 플러스 원? 전기전자, 화학, IT, 신소재 등 첨단 산업이 만나 자동차가 된다는 사실. 융합.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었네요.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동행. 현대자동차그룹. 이 시각 들어온 외신 소식. 국제부 리포트. 예, 밤사이 들어온 지구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국제부 안소영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소영 기자. 안녕하십니까? 예, 미국 국가안보국의 개인정보 수집 파문에 이어서 이번에는 중앙정보국이 개인 통화 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했다는 폭로가 나왔죠? 예, 미국 중앙정보국 CIA가 해마다 우리 돈 106억 원 이상을 내고 통신사업자 AT&T의 통화 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해왔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중앙정보국이 국외 테러 용의자의 전화번호 등을 문의하면 AT&T는 자체 보유하고 있는 기록을 검색해서 테러 용의자가 누구와 통화했는지를 파악해왔다는 건데요. 뉴욕타임스는 복수의 미국 행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서 중앙정보국의 통신기록 열람은 국외 테러 방지 명목으로 진행해왔지만 미국인들의 국제통화 내용도 들어있다고 전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활동이 법원의 영장에 의한 정당한 공권력 행사가 아니라 양측의 편법적인 합의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예, 전화사 AT&T에 대해서도 테러 방지를 명분으로 한 것이기는 하지만 돈을 받고 고객 기록을 팔아넘겼다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CIA와 AT&T가 언제부터 이런 활동을 해왔는지는 불분명하지만 2010년 이전부터 해온 것으로 추정된다고 뉴욕타임스는 밝혔습니다. 국가안보국의 도청 파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CIA의 개인 통화 기록 수집 의혹까지 터져서 미 정부의 입장이 더욱 난처하게 됐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 미국에서는 가공식품에 트랜스 지방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면서요? 예, 미국 식품의약국 FDA는 과학적 근거와 연구 결과 등을 토대로 트랜스 지방이 음식에 사용하기에는 안전하지 않다는 잠정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FDA는 잠정 결론에 대해 60일간 의견을 청취한 뒤에요,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방침이 최종 확정되면 트랜스 지방은 식품 첨가제로 분류돼서 허가를 받지 못하면 식품에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예, 기분 좋은 소식이 들어와 있군요.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100대 브랜드에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가 이름을 올렸군요. 예, 이 포브스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100대 브랜드에서 삼성전자가 9위, 현대자동차가 81위에 올랐습니다. 삼성전자의 브랜드 가치는 지난해보다 53% 증가한 295억 달러, 우리 돈으로 31조 2천억 원으로 평가돼서 순위가 지난해 12위에서 올해 9위로 3단계 상승했습니다. 포브스는 삼성전자의 브랜드 가치 상승폭이 100대 브랜드 중 가장 컸다고 밝혔는데요. 또 현대자동차의 브랜드 가치도 지난해보에는 21% 증가한 65억 달러, 우리 돈 6조 8천억 원으로 평가됐지만 현대자동차 경우는 순위가 71위에서 81위로 하락했습니다. 1위는 애플이 차지해서 3년 연속 1위 자리를 지켰고 2위에는 마이크로소프트, 3위는 코카콜라가 차지했습니다. 예, 이 내년 소치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을 위해서 처음으로 올림픽 성화가 봉송된다는데, 이 우주로 봉송된다는 거죠? 무슨 내용입니까? 예, 처음으로 우주공간으로 쏘아 올려진 내년 이 소치 동계올림픽 성화가 우주정거장에 안착했습니다. 카츠스탄 바이코누르 우주기지에서 올림픽 성화봉을 싣고 발사된 러시아 우주 발사체 소유주는 약 6시간 만에 러시아 우주정거장과의 도킹에 성공했고요. 이후 2시간 뒤에 우주정거장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우주선에는 러시아와 미국, 일본 우주인들이 타고 있고요. 우주 공간에 공기가 없는 점, 또 안전 문제를 고려해서 불을 붙이지 않은 성화봉이 실려 있습니다. 우주정거장으로 올라간 성화는 오는 9일 러시아 우주인 2명과 우주 공간으로 나가서 유영을 하면서 봉성 퍼포먼스를 펼치게 됩니다. 우주 봉성이 끝나면 다음 주 월요일 러시아 우주인 표도르 유이치렌이 성화봉을 갖고 지구로 귀환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안소영 기자였습니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출근길 교통량이 꾸준합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가양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밀리는데요. 이 구간 통과하는데 대략 49분 정도가 소요가 되고 있고요.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도 방화대교부터 한강대교, 동작대교부터 성수대교까지 밀리고 있는데 대략 53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반대 강서쪽으로 가는 데는 올림픽대로가 잠실대교부터 성수대교, 한남대교에서 한강대교 사이로 정체 서행이고요.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도 천호대교부터 성수대교, 다시 동호대교에서 이천동 사이로 구간 밀립니다. 내부순환로 성수동 쪽으로는 연희램프에서 홍지문 터널 앞두고만 차량 밀리고 있고요. 성산대교 쪽으로도 홍지문 터널 부근에서만 차간 거리 좁힙니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이 시간 주요 경제 소식, 경제 뉴스 브리핑. 예, 이번엔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 김윤석 기자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어제 미국 증시에 조정을 했다는데 그 내용 좀 전해주시죠. 예, 뉴욕 증시가 미국의 그 3분기 성장률 호조, 또 유럽의 그 금리 인하 등 어쩌면 좋을 수도 있는 소식이 나왔는데도 비교적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전날보다 152.90포인트, 0.97% 내려서 15,593을 기록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1.32%, 나스닥 지수는 1.90% 떨어졌습니다. S&P 500은 최근 10주 만에 가장 큰 하락폭입니다. 장 시작 전에 미국 3분기 GDP가 전분기 대비 2.8% 증가한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이는 그 시장 예상치인 2.0%나 지난 2분기 2.5%보다 높은 성장세입니다. 예. 성장률이 높게 나오자 시장은 초반에 상승했지만 그 조기에 그 양적 완화 규모가 축소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감이 커지면서 하락대로 뒤바뀌었습니다. 예, 결국 양적 완화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이 시장에는 관건이 되고 있군요. 예, 네, 유럽이 예상외로 기준금리를 낮추는데 그래서 그것도 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줬죠. 예, 유럽중앙은행은 우리 시간으로 어제 저녁 그 기준금리를 현행 0.5%에서 0.25%로 낮췄습니다. 지난 5월 기준금리를 0.25% 인하한 뒤에 동결해 오다가 6개월 만에 다시 역대 최저치로 낮춘 겁니다. 그 마리오 드라기 그 ECB 총재는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인 2%에 근접하려면 상당 기간이 걸릴 것 같다면서 금리를 현 수준 또는 그 이하로 상당 기간 유지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실상 그 양적 완화를 강화한 조치인데요. 증시에는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금리를 더 내려야 할 정도로 그 유로존의 경기 회복이 더디는 거 아니냐 이런 점이 부각된 겁니다. 투자자들이 이날 그동안의 차익을 확보하기 위한 그 매도 물량을 대거 내놨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3대 지수가 역대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차익을 챙기려는 기회로 삼았다는 겁니다. 예, 국내 소식을 듣겠습니다. 예, 손해보험 보험료가 내년에 실손한다면서요? 예, 그 실손보험인데요. 실손보험은 그 가입자가 병원 치료를 받았을 때 발생한 의료비 중에 그 본인 부담금을 최대 90%까지 보장해 붙이는 그 민감 의료보험입니다. 대부분 하나씩은 가입하고 계실 텐데요. 국민 약 3천만 명이 가입하고 있는 이 실손보험의 보험료가 내년부터 최대 25%가량 오를 전망입니다. 한국경제신문에 따르면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등 그 보험사들이 내년 1월부터 이렇게 단독 실손보험의 보험료를 최대 25%까지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실손보험료가 높아지면 실손보험을 특약으로 포함하고 있는 그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도 3-4% 오를 전망입니다. 이는 그 평균 수명 증가로 치료받을 일이 많아지고요. 또 건강검진이 확대되면서 그 질병 발견이 늘어나서 지급하는 보험금이 매년 급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보험사들은 그 보험료 수입보다 보험금 지출이 25%가량 많았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이석채 KT 회장에서 정준영 포스코 회장 또 사의를 표명했다고 하는군요. 예, 정 회장이 내년 3월 주주총회 이전에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정기 이사회에서 사의를 표명할 것이라는 루머가 확산되면서 어제 포스코는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하기도 했는데요. 예. 다만 오늘은 아닐지라도 내년 3월 전에 사퇴하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정 회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초에 선임됐죠. 그 당시 회장이던 이구택 전 회장이 지금과 비슷한 그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사임을 하니까 정 회장이 이전 회장의 잔여 임기를 채우고 임명돼서 채우고
또 지난해 3월에는 연임까지 해서 2015년 3월까지 임기가 예정돼 있습니다. 최근 비슷한 처지이던 그 이석채 KT 회장이 두 차례 검찰의 압수수색에 사의를 표명하기도 했죠. 매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부 지분이 없는 포스코나 KT에 인사 압력을 행사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예. 이석채, 정준영 회장 이후에는 그런 일이 없이 주주들이 CEO를 결정했으면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김민석 기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손창민입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을 밝혀주는 세상살이 길잡이. 여러분은 지금 저와 함께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 스튜디오의 창문으로 내려다보면 지난 5월 4일 복구 완료했던 숭례문이 위용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숭례문이 부실 복구가 드러났습니다. 단층은 떨어지고 기둥은 갈라지고 석가래는 비틀어졌습니다. 문화재청은 어제 숭례문 부실 복구에 대해서 공식 사과했습니다. 방락 단층에 대해서 조속히 원인을 규명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소잃고 외양간을 고치듯 문제가 터진 뒤에 대책을 내놓는 건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숭례문 복구 왜 이 지경이 되었는지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황평우 소장 의견을 듣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황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아시다시피 숭례문 복구가 부실이다 해서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부실 복구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는데요. 예. 가장 큰 문제는 아마 이제 그 복원 기간이 너무 짧았다는 것도 있고요. 근데 이건 뭐 일반적으로 나오는 얘기지만 가장 큰 문제는 저는 우리나라 문화재 보수공사에서 카르텔, 그들만의 리그, 예. 더 심하게 얘기하면 문화재 건축업의 마피아가 형성돼 있다. 왜냐하면 이들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연구 또 문화재 보수업에 진출해서 어떤 그 영리를 취득할 수도 없고 생활을 할 수 없는 이런 거대한 그 문제가 있는 조직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 문화재 마피아라고 말씀하시는데 참점만 하더라도 기가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예. 얼마 전까지 그 숭례문 복원할 때만 하더라도 칭찬 일색이었거든요. 우리나라 예. 대목장에 들어가고 또 평수가 되고 뭐 이래서 금강송을 배워서 이렇게 잘 말려서 잘 만들었다. 그런데 불과 1년이 안 됐어. 몇 달 만에. 그 사람들의 예. 그들만의 마피아 리그 이런 거를 표현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시면 우리 보시면은 누가 공사를 했고 누가 뭘 했고 잘했고 이거 언론에서 가지고 사실은 이런 이유가 뭐냐면 문화재가 너무 어려웠어요. 예. 어렵다는 건 뭐냐면 일반 시민들이 접근할 수 없게끔 단절이 돼 있는 상태에서 어려우니까 일반인들은 다가오지 마라. 이 어려운 문제는 우리가 해결하겠다. 실상은 이제 실제로 자세히 보면은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어렵게 만들어 보여서 다른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만들고 공개된 그리고 항상 열린 자세가 안 돼 예. 있는 게 이 상태가 오게 된 거죠. 예,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이게 시간을 쓰는 것 아닙니까?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숭례문 개방했다가 당선인 시절에 불타버렸는데요. 그래서 네. 임기 내 복구를 마치려고 서둘렀다. 이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중에서 아까는 제가 이제 근본적인 문제 말씀드렸지만 예. 숭례문 같은 경우는 사실 안료에 대해서도 단청의 안료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우리 전통이 단절됐다. 이거 빨리 개발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었고요. 예. 기와 문제도 전부 다 기계로 찍었기 때문에 전통 기와를 해야 된다고 얘기했었고 석공 자체도 전부 그라인더로 갈다가 요번에 석축 쌀 때는 이제 전부 수작업으로 했지만 사실 또 쌓을 때는 또 크레인으로 해버렸습니다. 예, 크레인으로 올렸다 그러더라고요. 예. 네, 다 크레인. 처음에 시연할 때는 전통 거중기를 가지고 왔었죠. 예. 그 다음부터는 전부 크레인으로 쌓아버렸죠. 사실 이거 석축 쌓는 것도 우리 전통 드자비공들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것도 이제 제대로 하지 않았고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서는 뭐냐면 좀 더 여기 전통 방식이나 재료, 그 다음에 여러 기법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연구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목재 같은 경우도 이번에 터지고 있는데, 충분히 건조를 했어야 되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아까 자꾸 문화재 건축업의 마피아라고 얘기했는데, 예. 무슨 얘기냐면, 숭례문 어떤 공사를 하다 보면, 숭례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총감독이 정해져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예. 총감독이 도편수입니다. 도편수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배가 사공으로 많이 간 거죠. 쉽게 말하면 도편수는 나무를 보면서 이 나무는 석가래, 석가래 기둥으로 쓸 건지 딱딱 구분을 하는데 도편수가 결정되기 전부터 나무는 이미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예. 보니까 제대로 안 말른 나무를 도편수한테 주면서 빨리 집을 지어야 된다라고 할 수밖에 없었고, 안료 같은 경우도 전통 안료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전혀 40년 동안 단절된 걸 해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단청장들한테 무조건 칠해라. 이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고, 기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인간 문화재가 너무 아프셔서 그 병환이 깊어서 실제로 할 수 없었는데 다른 그 젊은 조교한테 해라. 그럼 이거는 기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잘못된 거죠. 예. 예. 인간 문화재가 하지 않았으니까. 예. 예, 제가 짧게 하나씩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악교 같은 경우는 이미 우리 그 악교 전통이 1970년대 이후에 끊겼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번에 뭐 접착제를 쓴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근데 이제 일부에서 이랬습니다. 제가 아까 분명히 마피아라는 걸 말씀드렸는데 전통화교가 끊겼다라고 하는데요. 일부에서는 아주 작은 범위 내에서 하고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을 찾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 외부에서 이런 전통을 이어나가는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제가 말한 대로 그들만의 리그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왜 그러냐면 여기에 전문가들은 그거는 이래서 문제야, 이래서 안 돼. 이러니까 이 소수 명맥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그들만의 리그에 들어올 수 없으니까 전부 다 외지에 소외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과 연결되어 있는 곳에서는 이제 전통 악교가 단절됐기 때문에 수입을 해와야 된다. 비용이 싸다. 이러면서 연결해가면서 우리나라 전통 안료와 재료 기법들을 전부 매장시키는 역할들을 현재 문화재 종사하는 사람들이 전부 이런 그 역할을 했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악교가 예. 전부 다 굉장히 중요하지만 단절이 됐다라고 하지만 아주 소수적인 곳에는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 기둥이 갈라지고 뒤틀리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금강송을 덜 말렸다는 것인데요. 이 신흥수 대목장 얘기를 들어보면 목재공사를 13억 2,300만 원에 도급받았는데 거기서 나무값 빼고 나서 노인물 지급해야 되는데 그나마 제때 주지 않았다. 그래서 한 달 반 동안 공사조차도 거부했다.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아직도 임금을 못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제가 그래서 직접 또 이제 신흥수 대목장을 만나서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예. 그랬더니 이제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가보니까 나무가 이미 결정이 돼 있었고 나무를 자기가 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이미 치목을 하라고 해서 이제 했는데 보니까 쓸 수 없는 나무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무는 이미 이제 또 그래서 다른 그 사제 그 목재소에서 큰 기둥을 하나 가져왔는데 이거는 자연건조가 돼서 안 터졌거든요. 그러면 전통공법으로 하다 보면 일반 현대적인 공법 하는 거에 비해서 2.5배의 시간이 더 들어가는데 예. 인건비 같은 경우는 그냥 하루치를 주는 거예요. 2.5배를 안 주는 거죠. 예. 그럼 나머지 이 인건비에 대해서는 신흥수 대목장이 나머지 그 밑에 있는 그 기능공들을 쓰기 때문에 임금을 다 줘야 됩니다. 그럼 주다 보면 돈은 그 명원건설인가에서 받아서 제대로 나오지 않는데 인부들은 일을 시켜야 되죠.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온 거죠. 예. 예, 어쨌든 이 무늬만 진통 방식을 따랐다. 이제 이런 건데 숭례문이 이 지경이 된 것을 이 누구의 잘못으로 보아야 합니까? 저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도적인 문제에서는 우리 문화재 쪽에서 굉장히 그들만의 리그가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예. 그다음에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은 이제 그 소외받은 정말로 소수처럼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찾아내는 발굴 작업 전혀 하지 않았고 전통 기법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다만 이 문화재청이나 문화재 전문가나 이런 장인들 얘기를 권력을 잡고 있는 정치권에서 들어줬어야 되는데 그들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자 대통령 임기가 마지막 때 준공식 해라 이러다 보니까 정치권에서 너무 좌지우지 되는 겁니다. 예,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상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황평우 소장이었습니다. 예, 3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 잠시 뒤 4부 인물 포커스 이어갑니다. 저 김광규 여행도 혼자 하고 쇼핑도 혼자 하고 보험가입도 인터넷에서 혼자 하죠.
아주 쉽고 편하게. 새벽 3시까지 4단계로 간편하게. 삼성생명 인터넷보험 라운지. 인터넷 보험도 삼성생명이 만들면 다르네. 삼성생명 인터넷보험 라운지. 지금 클릭. 우리 동네가 활짝. 우리 모두가 활짝. 도시 한가운데 안 쓰던 공간을 활용해서 짓는 친환경 복합 주거타운. 행복주택이 찾아갑니다. 직장은 훨씬 가까워지고 신혼부부나 대학생에겐 집값 부담이 줄어들고 모두가 신나고 활기찬 우리 동네. 기대하세요. 당신의 가장 가까운 곳으로 행복주택이 찾아옵니다. 행복이 활짝.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LH, 코레이,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함께합니다. 뉴스를 창조하는 시사 프로그램. 뉴스를 풀어내는 시사 프로그램.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예, 전원책의 출발사 아침 4부 순서 시작합니다. 예, 매주 금요일 마련하는 시간인데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바람 분다 신상 자켓 싸게 사고프다 위메프 세이카야시 우리 자기 최신 디카 사고프다 위메프 무료 배송 5% 정리 200% 최저가 무상까지 이승기 이서진도 쇼핑은 위메프.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세상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인물 이야기. 출발 새 아침 인물 포커스. 예, 전원책의 출발사 아침 매주 금요일 마련하는 시간 인물 포커스입니다. 평소 만나고 싶었던 인물을 만나서 살아온 얘기, 하고 싶은 말을 듣는 시간이죠. 오늘 초대한 분은 분명 한국인이고 우리말을 누구보다도 잘 하시지만 금발의 푸른 눈을 가지신 분입니다. 4대째 한국에 살면서 선교 봉사활동을 하는 분이자 의사로서 끊임없는 봉사활동을 하시고 또 대학 교수로서 후진을 양성하시는 분입니다. 전북 전주에서 태어나 지금은 귀화를 해서 당당한 한국인으로 살아가면서 북한 주민의 기력 퇴치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바로 인요한 연세대 의대 교수이신데요. 한국국제협력단 자문위원이기도 합니다.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정말 반갑습니다. 이게 한국 말씀을 너무 잘 하시니까, 전혀 외국인처럼 안 느껴집니다. 예. 지금 미국 국적도 갖고 계시고 한국 국적도 네, 갖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예. 특별 기화라는 것이 외국에 나가서 알게 모르게 한국 국적을 소실한 분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공로가 있는 분들을 이렇게 선발해가지고 다시 국적 회복하는 건데, 제가 나쁘게 표현하면 틈새로 틈새가 아니고, 한국을 위한 공로를 인정을 해서 이 국제법에 따라서 부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제 너무너무 저는 부끄러웠어요. 사실 2%가 부족한 삶을 살았다고 할까요? 근데 한국 국적을 갖게 되고, 뭐랄까요. 당당하게 여기를 떠나고 싶지 않고 이제 병원에서 마치면 순천으로 내려가서 은퇴 생활을 마치고 뼈를 여기서 묻혀야 되는데, 완전히 한국인이 된 기분이기 때문에 이제는 제가 선물이 많아요. 우리 조상들은 한국인한테 사실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교회도 세우고 그랬지만 저는 받은 선물이 많아요. 연세대학교에 특별 입학해서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이 저를 의사를 만들었죠. 두 번째는 91년도에 제가 들어와서 제일 젊은 부서장으로 들어왔고, 또 마지막은 작년 3월 21일 날 특별 귀화를 해서 제가 다들 선교사 후손이니까 봉사를 하셔라 어쩌라 그런 것보다 어떻게 이 빚을 갚을 건가, 그런 오히려 자세와 마음입니다. 너무너무 한국이 안타깝다는 거에 하나 큰 틀에서 있다면은 한국이 굉장히 살기 좋은 나라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것도 잘 모르고 있죠. 그거에 좀 안타깝고, 정말 지난 50년 동안 인류가 제일 많이 변했는데 그 인류가 변한 것을 변한 그 중심이 한국이었는데 그거를 다 목격을 하고 보고 느끼고 눈부시게 변했지만 참 저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예, 지금 교수님이 2% 부족하다고 그랬는데 교수님이 2% 부족
하다면 저는 한 50% 부족한 사람입니다. 예. 이 전원책의 출발사치 매주 금요일 마련하는 인물 포커스. 오늘은 백안의 한국인 인요한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예, 여러분들께서 임 교수님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샤프 0945 문자 메시지나 구글 앱 예스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그리고 임 교수님 스튜디오에 계시는 모습 지금 구글 앱 예스 사진방에 올려놓았습니다. 예, 지난 대선에 활약하시고 또 인수위에서 국민대통합위원회 부위원장 맡으시지 않습니까? 예. 예. 참 시간이 빠른데 이 박 대통령과 어떻게 인연이 닿았습니까? 작년 10월 3일 날 박 대통령 가까운 분이 오셔가지고 안철수도 나오고 우리가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정치적인 제안이 아니고 그 사회 통합에 들어와서 남북관계 동서화합 그리고 다문화 가정 요 세 가지를 좀 도와달라. 그래서 굉장히 저로서 우리 집안이 전라도에 있었기 때문에 꼴통 민주당입니다. 민주당, 신민당, 뭐 평민당. 근데 그거를 다 등을 진다는 게 어려운 일이었어요. 꼴통 민주당. 예. 전주에서 태어나시고 순천에서 자라셨죠. 그러니까요. 우주의 중심이 순천인데 얼마나 김대중 선생님을 좋아하고 우리가 그랬는데 근데 결국은 이제 명분은요, 우리 박 대통령이 남자를 자꾸 대통령 시키니까 자꾸 부정 생기고 자꾸 문제 있고 그래서 여자 대통령이 한번 하면은 좀 한국 여성이 더 강합니다, 남자보다. 예. 그래서 여성 대통령이 한번 꼭 하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오늘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몰라도 지금 하도 시끄러우니까 근데 국기에 대해서 경례를 하지 않고 애국가를 부르지 않는 세력들하고 민주당이 동맹을 맺어 그랬어요. 예.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이별 선언을 안 했어요. 정확하게. 예. 그게 싫어서 등을 지었는데 이제 전라도에서 이런 전화를 많이 받아요. 자네 시방 뭐 드는 것이요? 왜 그거 가 있어? 아주 얼마나 그 전화 받기가 힘들었는지. 그 형님 영원히 대구에서 민주당이 안 되고 영원히 광주에서 새누리당이 안 돼야 됩니까? 10년만 기다리시면 제 마음을 이해할 겁니다. 언제 우리가 이렇게 나눠서 살 겁니까?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어쨌든 간 저 개인으로서는 이제 고향에 가면 좀 인기가 없어졌죠. 그러나 그렇게 됐습니까? 예. 그러나 올바른 선택한 것 같고 또 박 대통령의 주변에 뭐 미국 대변인 사건부터 시작해서 시끄러운 거 뭐 복지부 장관 일 뭐 이것저것 있었지만 지금 꾸준하게 냉정하게 아주 원칙을 가지고 국정을 이끌어 나간 거를 나는 참 높이 평가합니다. 예. 이 박 대통령에 대해서 또 칭찬까지 끝까지 해 주시군요. 이 세종문화회관에서 어제 이 대한계력협회 60주년 기념식 열렸는데 이 복십자 대상 공로 부분 받으셨죠? 아이고, 상 받을 그 순서가 아니죠. 근데 상을 그 복십자가 이제 결핵에 관한 상인데 우리 사실 큰형님들이 셋 다 56년도에 결핵을 앓았어요. 순천 초등학교 다니면서 그래서 그리고 우리 유진벨 재단의 둘째 형님이 설립자신데 그 형님이 북한에서 오늘날까지도 그렇게 열심히 다재내성 결핵 환자를 위해서 일을 하는데 우리 어머니, 우리 형제들의 결핵과의 뭐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인연 때문에 우리 집안에 우리도 결핵의 피해자고 그래서 우리 이 가족 이름으로 상을 받는다는 마음으로 나가서 받았지만 제가 개인은 순천 기독결핵재활원에 지금 제가 그 이사로 있지만 제가 그렇게 대단히 많은 일을 한 것은 사실 아니었다. 예, 근데 너무 자꾸 이 겸손하시면요, 인기가 자꾸 너무 올라가게 됩니다. 예, 조금 이 과거사를 짚어보겠습니다. 네. 예, 선조들 과거사를요. 임 교수님 성함은 미국 이름은 존 알트만 린턴. 네. 예, 그렇죠. 예. 근데 외증조부 되시는 유진벨 선생께서 한글학자가 전화 왔어요. 제가 외증조부라고 자꾸 하니까 그게 아니고 진외조부래요. 아, 진외조부입니까? 그러니까 저도 몰랐는데 아주 야단을 맞았어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이 전화했는데 내가 어르신 감사합니다. 다시는 실수 안 하겠습니다. 진외조부라고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외증조부라고 많이 부르죠. 그렇죠. 사실은 외증조부라고 하는 표현은 옳은 표현은 아닙니다. 그 할머니의 아버지가 1895년에
오셔서 이제 목포에 1897년에 나주 갔다가 이제 목포에서 정명하고 영흥학교 세우고 그다음에 광주에 와서 숭일하고 스피아 학교 그 초기에 특히 여성 교육에 앞장을 쓰신 분입니다. 그러시군요. 그 당시에는 아예 여자는 교육을 안 받는 걸로 돼 있어요. 그때가 100년 전입니까? 100년 넘었죠. 117년 전. 예, 117년 전이군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시는데 또 할아버지 윌리엄 린턴 선생께서 22살 때 한국으로 오셨다면서요? 예, 윌리엄 린턴은 1912년도에 와서 이제 할머니하고 여기서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하게 됐는데. 여기서 눈이 맞았어요. 그런데 그분은 3.1운동을 받고 미국에 이제 애족 훈장을 늦게 받았습니다. 4년 전에 돌아가신 다음에. 그분은 그 3.1운동을 미국의 그 비폭력 저항이었다. 조선 사람들은 너무 고생하고 있다라는 걸 미국 교계의 특사로 알렸고 그다음에 신사참배 문제를 아주 굉장히 강하게 반대를 하다가 결국 1940년도에 추방됐습니다. 일제 하에서. 그래서 학교 교육자로서 전주의 신흥하고 기전학교의 초대 교장으로 계셨고 6.25 후에는 한남대학교 대전에 있는 한남대학 세웠습니다. 아, 그랬군요. 예, 근데 그분이 이제 업적이 뛰어난 것은 이제 일제하에서 그 일본 사람들하고 가까이 지내지 아니하고 그 신사터 문제가 우리 종교적으로 굉장히 큰 그 우상 숭배로 봅니다. 예, 그렇죠. 그 북한에 이제 이게 바로 북한하고 연결되는 얘기인데 이제 북장로교는 좀 해석이 그거는 나라에 대한 격려다 해도 된다 해가지고 공산당으로부터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60년, 70년 전에. 그러니까 북한에 있는 공산당. 근데 이제 그래서 타협을 했다. 일본 사람들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근데 사실 북한에서도 알아야 될 거는 우리 할아버지 같은 분이 계셨고 또 남장로교 이사장은 옥살이도 했고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죄목은 천황의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 이래가지고 죄목이 또 재밌어요. 아주. 그래가지고 굉장히 남장로교 우리가 속해 있는 호남 지역에 선교했던 분들은 굉장히 그 신사참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어요. 예, 하나님 나라 창설죄. 예. 근데 아버지도 되시는 분은 휴 린턴, 한국 이름으로 인휴 선생님. 예. 군산에서 태어나셨고 심지어 인천 상륙작전에 참가까지 했다면서요? 아주 자랑스럽게 아버지가 인천 상륙작전 맥아र्थ랑 들어와서 세관장을 했어요. 예, 그랬군요. 그리고 엄마 더 그 공원이 크다고 보는 것보다 더 위험했던 분은 그 어머님 동생 우리 외삼촌이 큰 외삼촌이 그 장진호 전투에서 싸웠어요. 예, 그렇군요. 탱크 부대 소위였습니다. 그 당시에. 기갑 부대. 아직도 살아 계신데 그때 중공군들한테 포위된 얘기, 인해 전술 당한 얘기 지금 가서 들어도 참 생생해요. 예, 정말 그 4대째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 대한민국에서 원래 뿌리를 가진 사람들보다도 더 많이 도와주신 그런 가족인 것 같습니다. 이 형님 되시는 스티브 린턴 한국 이름으로 인세반 씨죠? 네, 우리 이름이 원래 린턴인데 물가에 사는 사람이에요. 린턴이 그런 의미입니까? 예, 린이 이제 물이고 톤이 타운입니다. 물가에 사는 사람을 하는데 스코틀랜드 성이고. 원뿌리는 스코틀랜드에 있군요. 스코틀랜드입니다. 미국도 남부. 그러니까 저보고 가끔 이제 양키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욕하고 안 좋을 때 있지만 사실 우리 고조 할아버지가 리 장군 기병대 싸워서 북부 군인이 양키입니다. 그렇죠. 양키를 많이 죽였어요. 근데 저보고 그런 말 쓰는 거는 좀 안 맞아요. 그게 남부군 출신이신데. 그러면요. 그러니까 꼴통 야당, 그러니까 스코틀랜드 야당, 브레이브하트 아시죠? 남북전쟁의 야당, 또 전라도의 야당. 근데 어떻게 합니까? 대통령이 그래도 좋아서 지지를 했는데 순정과 의리를 잘 지켜야죠. 예, 어쨌든 이 방송 오늘 들으시는 분들은 앞으로 우리 인요한 선생님에게는 양키라는 말씀을 절대 양키라는 욕은 안 할 겁니다. 형님이 지금 유진벨 재단 회장 맡고 계시고요. 형님이 결핵을 2번 알았어요. 그랬군요. 56년도에 알고 30 좀 넘어서 이 달리기 하다, 그러니까 조깅 하다가 각혈을 했어요.
그 전에는 몰랐고요. 그 전에 이제 어렸을 때 학교 다니면서 미국, 순천에 남국민학교라고 있었습니다. 남초등학교. 거기 다니면서 알아가지고 이게 재발된 거죠. 예. 그래서 아주 어렵게 정말 동공도 생기고 각혈도 하고 이제 30 넘어서 또 한 번 더 알아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 형님이 좀 눈물 나는 일입니다. 북한의 다제내성 결핵. 그러니까 다제내성. 예, 다제내성 결핵이라는 것은 아주 악독한 결핵입니다. 예, 약을 써도 잘 듣지 않는 결핵이라면서요. 약을 오래 썼는데도 낫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며칠 전에 북한 갔다가 나왔습니다. 예. 제가 사실 준비한 질문들이 뻔한 질문들이 많았는데 그 전부 다 생략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너무 뻔한 질문. 근데 한국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음에 듭니까? 이런 질문들은 다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왜 그러면 이런 질문 드리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것 같았어요. 예, 지금 통일이 됐을 때 가장 우려되는 도군 문제가 결핵이라는데 바로 방금 말씀하신 다제내성 이 결핵. 이것이란 것 아닙니까? 문제는 비용입니다. 약들이 아주 일반 결핵약은 뭐 한 3, 4만 원이면 6개월 치료할 약을 살 수 있어요. 예. 근데 다제내성 결핵은 그거의 100배가 들어요, 돈이.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뭐 350만 원, 뭐 몇백만 원 하여튼 들어요. 그리고 낫지는 않고 굉장히 이 다제내성 결핵을 가진 사람들이 새로운 환자한테 옮기면 그 사람도 다제내성 결핵 걸려요. 근데 보통 결핵 걸리면 한 6개월 동안 의사 처방에 따라서 열심히 치료를 하면 대충은 낫는다던데. 다제내성 결핵은 2년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2년 가지고도 100% 낫는 게 아니고 결국 이걸로 죽는 사람도 많고요. 치사율이 많다는 예, 치사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말라리아는 통일 후에 간단해요. 그거는 치료를 뭐 하루 이틀을 치료하면 됩니다. 말라리아 걸린 사람 또 세균성 이질 장염은 깨끗한 물만 공급하면 되고. 근데 이 결핵은 보건적으로는 우리 통일 후에 가장 큰 비용을 차지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형님의 구호는 미리 막자. 지금 통일 전에 건강한 북한하고 전염병이 없는 북한하고 통일하도록 노력하자.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당나귀 재단이라고 그러죠. 유진벨 재단이 이제 한국 중간에서 외국인 얼굴 가진 사람이 왔다 갔다 하지만 결국은 남한에서 북한 결핵을 책임져야 된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도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결핵 발병률이 가장 높은 나라 아닙니까? 그렇죠. 후진병인데 이 원인이 뭡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재발한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노숙 인구가 이제 몸을 관리 안 하는 사람들이 잘 걸리기도 하고 또 치료도 잘 안 하고 그래서 이제 사회적인 80년도까지는 결핵 걸린 분들이 좀 사회적으로 그냥 결핵만 걸렸다 보편적인 사람들이었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사회 적응 못하고 여러 가지 이 소외된 계층 사람들이 결핵 많이 걸리고 심지어 죄송합니다만 교도소 갔다 온 사람들도 우리 요양소에 많습니다. 순천에. 아, 그렇군요. 많지는 않지만 가끔 있습니다. 예. 하여튼 열악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결핵에 많이 걸린다는 건데. 이 북한에 몇 차례 방문하셨습니까? 27번 다녀왔어요. 아이고, 많이 가셨네요. 저는 꿈속에서도 아직 한 번도 못 가봤는데. 북한에 가보니까 실제 주민 생활이 어렵던가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어려워요. 우리가 생각하는 10배, 100배 상황이 안 좋아요. 그리고 너무 안타깝고 21세기에 미국의 이민 가면 1년이면 새 차를 사고 80% 이상이 5년이면 집을 80% 이상이 마련한 한국 민족. 이 위대한 민족이 왜 38선 북쪽에서는 이렇게 힘들게 사는가 이념과 사상을 떠나서 여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 또 박근혜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좀 했더라고요. 제가 다른 방송에서 직접 들은 건데 박근혜 대통령 원칙과 신뢰 강조하는 이런 대북 정책이 오히려 남북 관계를 더 경색 국면으로 몰아가고 있다. 그런 표현은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들으니까 이제 그런 취지였다는 거죠. 완강히 부인합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박 대통령 아버지께서 5,000년 역사에 박 대통령 아버지가
잘한 일도 있고 잘못한 일도 있지만 잘한 것은 최고 잘한 것은 민을 앞세워서 예. 재벌을 앞세워서 이 나라를 끌어올렸어요. 이 수준으로. 예, 우리의 경제 기반을 수준을 올린 얘기죠. 위대한 예. 분입니다. 링컨보다 한국 민족한테는 더 훌륭한 분입니다. 근데 박 대통령께서 이제 원칙과 뭐 어떤 법 원칙 하에서 북한을 상대하는데 조금 더 민을 풀었으면 좋겠다. 아, 그런 민간인. 취지였군요. 예, 아이고, 그거 확실히. 제가 그 TV 방송을 들으면서 제가 잘못 들은 거군요. 예. 그러니까 이 20년 동안 거의 교류가 있었고 북한하고 아주 원조도 많이 가고 NGO 노하우가 많이 생겼는데 남한에 있는 이제 정부가 좀 직접 모든 걸 안 하더라도 우리의 그 기업가들 특히 이 노련합니다. 이런 분들을 앞세워서 다각적으로 북한하고 상대하는 정책을 저는 지지를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포용 정책은 좀 방법론에서 좀 뭐 햇빛 정책이 문제가 많이 제기가 됐지만 근본적으로는 형님이 동생을 안아야죠. 북한을 남한이 안고 가고 예. 그다음에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들 정치하고 경제 걱정을 해요. 통일 후에. 저는 사회적인 걱정을 합니다. 예, 이런 질병 문제라든지. 질병도 있지만 북한 사람들이 남한 사람하고 가진 뭐 대화할 만한 인터넷에 대한 얘기도 어렵고 예, 뭐 생각도 많이 달라져 있고. 예, 그게 그리고 북한 사람들이 10년, 20년 후에 우리는 자꾸 그들이 변하기를 바라는데 우리도 변해야 됩니다. 예. 그렇군요. 예. 이제 시간이 다 돼가는데 지금 북한 해주의 구세요양병원 재구축 운동 하고 계시죠? 우리 이제 복십자 그러니까 예. 우리 결핵협회에서 대한결핵협회에서 이제 이거를 한 가지 프로젝트로 갖고 있는데 원칙은 우선 북한 그 결핵 퇴치를 북한 시스템을 강화해서 거기를 통해서 예. 거기 체제가 있는데 우리가 그걸 바꿔서 따로 뭐를 세운다는 거. 뭐 기념병원은 좋습니다. 그거는 예. 뭐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지지는 하는데 그 북한 그 사람들 말을 빌리자면 그 일꾼들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 미국 장로교회 한국 대표도 맡고 계시는데. 아닙니다. 대표가 아니고 예. 남장로교 후손 언더우드. 예, 그렇군요. 북장로교는 우리 연세대학교 이사로 있는 피터 언더우드 계시고 저는 이제 남장로교 후손으로 마지막으로 여기 남아있는 분이 남아있는 사람입니다. 예, 저희가 인물 포커스에 나오시는 분들에게 꼭 드리는 질문입니다. 인요한에게 한국이라. 순정이라고 그럴까요? 순정이다. 고운정. 예. 정 때문에 살아요. 예, 이 정이라는 개념을 알면 바로 한국인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정, 한, 이 두 글자는 영어로 번역이 안 되는 글자 아니겠습니까? 이 설명이 안 돼요. 예, 정이라는 걸 알면 정말 한국인이 되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그리고 반갑고요. 예, 앞으로도 한 번 더 꼭 모시고 싶습니다. 언제든지 불러주세요. 예, 오늘 듣지 못한 또 나머지 얘기를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전원책의 출발사 아침 인물 포커스 이번 주 초대 손님으로 백안의 자랑스러운 한국인 연세이대 인요한 교수였습니다. 예, 제가 메시지 몇 개만 옮겨드리죠. 이민우님, 임 교수님 새누리당을 선택하신 용기와 의미의 박수를 보냅니다. 예. 1472님, 임 교수님 국민통합 현 정부는 아직 못하고 뒷전으로 밀리는 것 같습니다. 언제쯤 국민통합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이런 내용이고요. 예, 오늘이 클로징 멘트입니다. 황호규님이 보내주신 글입니다. 진정한 한국인 임 교수님 가문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대표서 더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모카골드. 준기야, 다른 건 왜 이 맛이 안 날까? 상현 선배, 손 좀 줘봐요. 원두? 원두 좋아진 거 느껴져요? 더 좋은 원두로 더 맛있어진 모카골드가 시작됩니다. 맛있다. 맛있는 커피의 황금 비율. 맥심 모카골드. 지섭씨, 맛있는 김장 준비 됐죠? 절이고 무치고 김치 한 입. 첫 맛은 내가, 깊은 맛은 김치가. 뽀뽀로 답해주고픈 김치 한 입. 첫 맛은 내가. 깊은 맛은 김치가.
예, 오늘 또 크루징 멘트를 할 시간이 없군요. 예, 그런데 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인요한 선생님을 이 스튜디오에 모시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평소에 애국자라고 늘 생각하고 있었지만 정말 부끄러우십니다. 진정한 애국이 무엇인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오늘 하루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 날씨 사설한데 건강 조심하시고요. 월요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